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가을이 왔으니 겨울도 오겠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봄과 여름에 쌓이고 쌓인 것들을 자연히 청소하고 비우는 계절이 가을과 겨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우리도 청소를 하곤 하죠. 그런데 무언가를 채우는 건 쉽지만 내려놓고 치우는 것은 또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비단 물건뿐 아니라 쌓이고 쌓였던 괴로운 감정이나 기억 역시 비운다는 건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당장 우리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일부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 생각 없이 식물을 가꾸어 보고 베란다 화단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처럼요. 오늘도 정말 많은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가을맞이 정리 이벤트도 함께 왔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농원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아이리스 붓꽃 종류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 붓꽃은요, 어디서나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배수와 가습만 신경을 써주시면 예쁘고 화려한 꽃을 매년 볼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꽃도 매우 크고 은은한 향기까지 나타나서 꽃중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품종에 따라서 질감도 다르고 무늬도 다릅니다.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느낌을 줍니다. 은목서가 하나하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꽃의 향기가 정말 매력적인 정원수이죠. 은목서는요, 밑에서 많은 줄기가 나와서 예쁜 수영을 이루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잎도 두껍게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자라나죠. 향이 그윽한 편이기 때문에 멀리 퍼져나가고 향수만큼이나 향이 좋다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원을 꾸밀 때 필수적인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 사랑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초 직접 와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연두빛 농원은 원당역 3번 출구에서 50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차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서 예쁜 야생화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초를 여러 번 키워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구매해서 키워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초 바로 분갈이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죠. 택배를 받고 분갈이를 바로 하는 것은 사실 좋진 않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환경이 바뀌면 몸살이 날 수도 있죠. 때문에 2-3주 후에 분갈이를 해주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또 한편으로 사랑초가 아직 밥이 꽉 차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분갈이를 구근 나누기 할 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특별히 분갈이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존 화분에 있는 흙을 탈탈탈 털어내지 마시고 그대로 분 떠서 옮겨주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화분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의 흙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랑초 분갈이 하려고 보았더니 뿌리가 없어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랑초는 구근 식물입니다. 또 일부 사랑초는 깨알 만한 구근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꼭 눌러서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초가 꽃이 안 피어나서 걱정이신 분들도 있는데요. 사랑초의 꽃 피는 시기는 품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초는 꽃이 피는데 왜 이 사랑초는 꽃이 안 피지? 라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초를 비롯해 다른 식물들을 키우다 보면 진딧물이 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딧물이 생겼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딧물을 퇴치하기도 하죠. 먼저 식물 친구들을 한 번씩 소독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소독을 해주시면 대부분의 진딧물은 사라지죠.
사랑초는 새순과 꽃이 올라올 때 진딧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진딧물이나 사랑초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통풍과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든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식물 자체가 약해질 수 있죠.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감기에 잘 걸리듯이 식물들 역시 여러 가지 병충해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병충해 강한 식물들도 통풍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병충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풍도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으로 입제 진딧물 약을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구매하셔서 티스푼으로 4분의 1 정도 소량으로 화분에 올려두시는 방법도 있죠. 또 화분 자체에 흙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끼는 사랑초에 진딧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화분을 바꾸고 흙도 바꿔 주었더니 나아지더라고요. 이때 화분은 한번 알코올로 소독을 해 주었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간단하면서도 잘 안 하게 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바로 물 샤워죠. 사랑초를 물로 조금씩 씻겨주면서 관리를 해준 경험도 있습니다. 또 흙에 펄라이트를 섞어줬더니 나아지기도 하죠. 사실 식물을 키울 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흔히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속흙까지 마르면 또 물을 주세요 등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겉흙인지 또 어느 정도가 속흙인지는 내가 부딪혀 보면서 나의 환경과 식물이 좋아하는 습성을 비교해 보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와 식물의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식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식물이 요구하는 환경 사이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노력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죠.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면 사실 그건 나의 잘못만은 사실 아닙니다. 실패했었던 원인은 나의 환경과 생활 패턴에 맞지 않은 식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찾아가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약간의 인내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가 성장하고 꽃을 피워내는 시기에는요, 정말 큰 관리는 딱히 사실상 필요가 없죠. 물 마름이 생기지 않게 물만 잘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또 사랑초가 예쁜 꽃을 활짝 피워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햇볕입니다. 키우시는 공간에서 햇빛이 가장 따사롭게 그리고 많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자리에 사랑초를 두실수록 꽃을 더 많이 피워내게 됩니다. 꽃이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요, 물을 조금씩 아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없어지면서 휴식기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물을 소비하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느낌의 소망국화입니다. 키가 높게 성장하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호꽃인데도 불구하고 색감이 쨍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식물은요, 용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담은요, 또 앞서 보신 국화와 다르게 낮게 자라나는 성질 가지고 있습니다. 곱디 고운 푸르색상과 분홍 색상 두 가지 종류 있고요. 12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얀 색상이 용담은 15cm 포트 그리고 10cm 포트 두 가지 사이즈가 있죠. 키가 낮게 자라나지만 산가들에서 정말 잘 자라납니다. 바위 틈에서도 굳게 잘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가 용담 되겠습니다. 비와 습기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정원이나 베란다 중에서 습한 환경에서 어떤 식물을 식재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계곡에 그늘진 바위 틈에서 잘 자라나는 야생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둥근잎 껑의 비름 되겠습니다. 돌나무과 껑의 비름 속에 속하는 식물로서 기어가는 성질 가지고 있고요. 15cm에서 30cm까지도 줄기가 뻗어가며 성장합니다. 다음 식물은 뽀송뽀송 계속해서 만지고 싶어지는 다년생 야생화 램스이어입니다. 야생화로 노지활동 정말 잘하는 식물이죠.
앞서 보여드린 소망 고카에 이어서 구정초는요, 심플한 꽃의 모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을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봄, 여름에 데이지나 마가렛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잎의 모양은 국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국화 향이 나는 식물입니다. 구절초는요, 꽃의 색상도 정말 다양하죠. 기본적으로 하얀색, 노란색, 분홍 등등 다양한 색감 가지고 있죠. 해면, 국화, 그리고 해국 등등 농원의 다양한 가을 식물들 할인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묶음으로 구비를 해보셔도 정원을 또 다르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해국은요, 이렇게 꽃잎들 사이로 꽃대가 쭉 올라와서 수직으로 꽃이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색감은요, 약간 하얀 색상이 연보라 색상을 가미한 느낌이죠. 이어서 지금 천인국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천인국은 인디언 국화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인데요. 루드베키아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잎은요, 털이 약간 나 있고요. 아기 모종이어도 얘는 강하게 피어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바늘꽃 가오라입니다. 종류별로 있는데요. 가늘고 긴 줄기 끝에 매달려 피어난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나비를 닮았다 하여 나비바늘꽃 별명도 있죠. 이어서 보여드리는 식물은 풍노초 되겠습니다. 풍노초는 농원에 진한 분홍색상, 일반 분홍색상, 그리고 하얀 색상이 있습니다. 키는 높게 자라나지 않고 이렇게 지피식물 마냥 붙어서 자라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노초 3가지 색상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아쑥부쟁이, 홍아쑥부쟁이 보셨고 제비꽃도 있습니다. 농원의 홍아 제비꽃은요, 묵은 등이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 하얀 색상 찾으신다면 미국 제비꽃 역시 있습니다. 홍아 제비꽃, 미국 제비꽃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비꽃 특유의 야생미 가득한 꽃의 모습과 잎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비꽃은 다년생 야생화로 토양을 가리지 않고 내한성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관리가 딱히 필요하지 않은 식물입니다. 애기치 혹은 일본치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지금 2판이 있는데 한 판에서는 꽃이 피어있고 나머지 한 판은 꽃망울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트 구매 시 섞어서 골고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하나 피어나는 성격 가지고 있고요. 줄기 끝에 꽃잎이 달리게 됩니다. 그 뒤에는요, 몬타나 의알이 중품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몬타나 의알이 겹꽃으로 피어나고 덩굴성 성질도 가지고 있죠. 애기동국입니다. 애기동국 화분에 식재해도 좋은데 화단에 식재해도 좋습니다. 화분 식재하는 경우에는 펄라이트나 분갈이 흙 섞어서 배수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아쑥부쟁이 이렇게 줄기를 잘 낸 포트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등골풀입니다. 향등골풀 농원에는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이 있습니다. 꽃이 모여서 몽글몽글 피어나죠. 다음은 운남국화입니다. 꽃의 크기는요, 100원, 동전보다 약간 작은 듯한 느낌 가지고 있고요. 깨끗한 하얀 색상에 크림색, 노란색, 분홍 색상이 오묘하게 감도는 색상입니다. 삼지구엽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지구엽초는 봄에 앙증맞으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수십 송이의 꽃송이가 매력적인 식물이기도 합니다. 삼지구엽초는요, 30cm에서 50cm 정도의 키로 성장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적당한 크기로 잘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수초도 들어와 있죠. 개복수초, 새복수초 2가지 종류 복수초 있습니다. 뿌리가 돌고 있고 복수초는요, 늦은 겨울 그리고 초봄에 아무도 꽃이 피어주지 않을 것 같은 시기에 또 꽃을 올려주는 특징도 있습니다. 꽃을 실제로 보면 야생화의 매력이 정말 가득하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뿌리 이렇게 돌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천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농원의 남천 10cm 소품 이렇게 있는데 색감이 단풍이 들면서 예쁜 느낌, 가을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중품의 남천은 3가지 색상으로 종류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색상을 가장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남천은요, 사계절 푸릇푸릇한 잎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식물이 있는가 하면 잎이 아름다운 식물도 있기 마련이죠. 남천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황칠 역시 잎에서 광택이 나면서 예쁜 잎을 보여주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로 분재 남천으로 만들어진 종류와 일반 남천 2가지 종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유려한 선을 가지고 있는 황칠이고요. 흑패모 보여드릴게요. 패모 비롯해서 추식국은 농원의 작업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패모, 콜치쿰, 카라, 수선화, 원종 튤립 등등 내년 봄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작업을 해 두었기 때문에 문의 주셔도 판매 가능합니다. 다음 식물은 천리향입니다. 농원의 천리향은요 15cm 중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색깔은 2가지 종류 있습니다. 이렇게 잎 끝에 황금 색상의 무늬가 들어있는 천리향을 황금 천리향이라고 하여 판매하고 있고요. 일반 초록 색상은 일반 천리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천리향은요 노지에서 키우실 수 있고 꿈속의 사랑이라는 꽃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실외, 실내에서 키우든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을 선호하고요. 반 그늘이나 반양지에서도 잘 키워내실 수 있어요. 베란다 역시 잘 키울 수 있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천리향은요 물을 완전히 마르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그렇게 관리해주세요. 아름다운 꽃식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위시아입니다. 꽃이 피어나는 레위시아 정말 아름답죠? 레위시아 잎을 자세히 보시면 다육이처럼 반짝반짝 광택도 나고 다소 두꺼운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툼한 잎에 레위시아는요 물을 수분을 저장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식물보다 건조에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레위시아 색상 이렇게 분홍색, 주황색, 노란색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2개 이상 구매하실 시 다양한 색상으로 섞어서 골고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레위시아는요 화분의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가습하지 않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농원의 싹소름은요 색상별, 크기별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싹소름은 블루시티 싹소름이라고 해서 보라 색상 외성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크기의 싹소름보다 잎장과 꽃의 크기가 더 작은 것이 특징이고요. 밥 좋게 자라난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겉흙이 마르고 2-3일 후에 충분히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싹소름은 전체적으로 밝은 그늘에서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죠. 하얀 싹소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10cm 소품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싹소름 요즘에 날씨에 너무 예쁘게 잘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블루시티 싹소름보다 조금 더 밝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연두색 잎을 가졌습니다. 비올라는 요즘 같은 시기에 추천드리는 식물 중 하나인데요. 더위에 약하고 서늘한 기후에 잘 자라나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파종해서 이렇게 키워내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역시 겨울 가을에 매우 어울리는 식물 중 하나인 시크라멘 되겠습니다. 시크라멘의 어원은 불이 타오르다와 같이 불과 관련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꽃의 모습이 불꽃처럼 예쁘게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시크라멘은요 서늘하고 약간은 저온의 기온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겨울철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 베란다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죠. 5도 이하의 추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시크라멘은 건조 역시 강한 식물이죠. 너무 건조하게만 키우지 않는다면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 되겠습니다. 시크라멘은요 겨울에 우리가 난방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 공기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분으로 놓는다면 창가 쪽이나 베란다 쪽에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초연초입니다. 초연초 빨간색상 꽃이 정말 많이 피어 있는데요. 10cm 소품의 식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도 정말 좋고 줄기도 매우 파릇파릇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연초 꽃은요, 한 마리의 붉은색 나비가 살짝 내려앉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초연초 꽃을 보시면요, 꽃잎은 5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 3개는 꽃잎이 반달처럼 부채 모양을 하고 있고요. 2개의 꽃잎은 양쪽 좌우로 대칭 모양을 이루면서 피어납니다. 때문에 어떤 분은 꽃이 좀 덜 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초연초 특유의 꽃 모양이라 생각해 주세요. 잎을 한번 보시면요, 다육질로 약간 바늘 모양으로 자라나 있습니다. 보통 키워보시면 키는 50cm 정도까지 자라나며 약간 양탄자처럼 바닥에 수평을 이루면서 깔리듯 자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때문에 초연초를요, 뒤에 보여드릴 블루 색상은 약간 줄기를 세워서 지지대를 설치해주면서 키워냈는데 그것 역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 색상 정말 신비로운 느낌 가지고 있죠. 또 앞서 보여드린 빨간 색상과 느낌이 또 다릅니다. 초연초는요, 꽃말이 첫사랑을 그리워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호주가 원산지인 식물 되겠습니다. 여러 해살이 야생화 꽃이고요. 햇빛 좋아하고 양지 바른 공간에서 잘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도 매력적인 정원식물입니다. 브루넬라 알렉산더 그레이트인데요. 인기 품종의 브루넬라입니다. 하트 모양이 커다란 잎을 가지고 있죠. 잎은요, 자세히 보면 은색의 느낌이 감돌고 녹색의 잎맥 무늬가 있습니다. 꽃은요, 파란 색상으로 피어나서 잎의 색상과 대비되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향기가 정말 좋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꽃의 향기이기도 하죠. 바로 함박 자스민 혹은 아라비안 자스민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달콤한 향이 나고요. 흰 꽃이 피어납니다. 말리꽃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독성이 없습니다. 향이 매우 좋아서 자스민 차로도 이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자스민과의 식물들은요, 여름에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겨울에는 느려지죠. 또한 늘어져서 자라는 덩쿨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안 자스민, 은은한 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잎 사이사이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초보자분들도 잘 키워낼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농원의 한켠에 스트랩토카르푸스만 모아서 두었는데요. 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납니다. 여름철 장마 기간을 잘 견디고 나면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스트랩토카르푸스는요, 종류별로 연두빛 농원 블로그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해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델몬트 국화 농원에 2가지 색상이 들어와 있는데 2가지 색상 모두 다 아름답네요. 노란 계열, 분홍 계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색상 모두 투톤입니다. 먼저 노란 색상과 빨간 주황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델몬트 국화입니다. 15cm 포트 묘에 심겨져 있죠. 4년생 초본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약간 키우시면 목본성의 성질을 가지고 자라난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단풍철쭉 혹은 방울철쭉입니다. 진달래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12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사이즈와 더 큰 대품 사이즈 들어와 있습니다. 꽃의 개화 시기는 5월부터 7월 사이인데요. 그보다 또 매력적이고 예쁜 것이 단풍이 드는 것입니다. 가을에 단풍이 불이 붙은 것처럼 붉게 든다 하여 이름도 단풍철쭉이죠. 양지와 음지에 모두 잘 자라납니다. 병충해의 내음성, 내한성까지 강해서 이식 역시 쉽습니다. 소품과 대품을 비교해 보면요, 조금 다른 느낌 가지고 있죠. 꽃과 잎이 모두 아름다워서 정원과 관상용의 울타리 식재를 할 때 주로 심는 철쭉이기도 합니다. 키는 150cm에서 250cm까지 자라나고요. 정원에 독립적으로 해서 크게 키우는 경우도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요, 해피핑크 철쭉인데요. 신품종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향국제 꽃박람회의 소개가 되었던 신품종이죠. 화사하고 예쁜 연분홍색 꽃이 포근하게 피어납니다. 꽃망울이가 이렇게 물려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관상용 철쭉으로도 인기가 정말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철쭉은 아비오 철쭉입니다. 색감은요, 앞서 보여드렸던 해피핑크보다 진한 색상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진분홍의 겹꽃이 오랫동안 역시 풍성하게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형광빛이 도는 분홍꽃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아도 화사하죠. 그 다음 보여드리고 있는 철쭉은 레오폴드 철쭉입니다. 흔히 우리가 네팔 만병초, 네팔 공주 등등의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철쭉 되겠습니다. 투톤 색깔로 피어나죠. 장미 철쭉 15cm 중품도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장미 철쭉은 역시 꽃의 모양이 장미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철쭉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인기가 많은 철쭉을 선택해달라 하면 장미 철쭉을 고르곤 합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식물은요, 대품의 만병초 3가지 색상 농원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요 70cm 이상으로 성장해 있고요, 꽃망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라색상 만병초는요, 꽃대 하나 피워준 것도 하나 생겼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는 만병초입니다. 약산성이 흙에서 정기적으로 물을 주면서 키워주시면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식물이기 때문에 잘 성장합니다. 만병초가 좋아하지 않는 계절이 바로 여름인데요. 여름의 더위와 직사, 광선에 약한 만병초입니다. 지금 그 계절을 지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키우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반 그늘에서 키워주시는 게 딱 좋은데요. 또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겨울철에 건조를 관리해주면 좋죠. 화분에 심으셨다면 상토와 피트모스를 섞어서 심거나 분갈이 해주시면 좋죠. 물 주기는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시면 좋습니다. 흙이 너무 건조하면 좋지 않아요. 다음은 소연 무늬 만병초입니다. 소연 무늬 만병초는요, 이렇게 잎에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대비되게 빨간 색상의 진한 꽃을 피워주는 만병초입니다. 그 옆에는 녹화 만병초 있습니다. 녹화 만병초는요, 약간 연한 그린 색상, 연두 색상의 꽃을 화사하게 피워주죠. 색감의 대비가 잘 느껴지기 때문에 만병초, 진달래 여러 품종 키워주시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꽃망울이 달려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원에는요, 일본에서 온 진달래 철쭉가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름이 쯔쯔미 역시 그중 하나 되겠죠. 다음은 고산 진달래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진달래들과 또 다른 느낌 가지고 있죠. 앞서 보여드렸던 진달래가 줄기, 가지 사이사이 잎이 나는 반면 고산 진달래에는 가지 끝에 이렇게 잎이 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쯔쯔지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들은요, 일본 철쭉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철쭉은요,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월동이 됩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봄이 되어 손이 나오는 거 보면 가지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쯔쯔지는 중부지방 밖에서 월동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식물은요, 버들잎 사라사 도단 되겠습니다. 사라사 도단 역시 철쭉가의 식물로서 이렇게 방울방울 꽃이 달려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잎이 뾰족한 느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또 수영을 보시면 위로 수직으로 쭉 뻗어서 자라난다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영이 매우 독특하고 흔하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미국 만병초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싶을 만큼 화사한 꽃을 보여주는 게 미국 만병초의 특징 되겠습니다. 역시나 강한 생명력과 내한성을 지닌 품종입니다. 다음 식물은 금껑의 다리입니다. 두 종류 있는데요. 블랙 스토킹과 넘버스 핑크입니다. 금껑의 다리는요, 야생화인데요. 꽃을 보시면 정말 예쁘다는 느낌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글록시니아입니다. 보라 색상과 빨간 색상 계열 2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글록시니아 지난번에 빠르게 품절되어서 재입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프리칸 바이올렛도 그렇지만 글록시니아 역시 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보드라운 작은 솜털로 잎이 덮여 있습니다. 만져보시면 보들보들한 느낌 받아보실 수 있죠. 벨벳 플라워라고 불릴 만큼 꽃이 벨벳
벨벳 느낌을 가지고 있고 옅은 광택 역시 돌고 있습니다. 글록시니아는요, 꽃의 크기도 큰 편에 속하죠. 꽃봉오리의 모습이 일반적인 꽃이 피었을 때보다 사이즈가 큼직큼직한 모습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 마타피아입니다. 마타피아는 대표적인 실내 식물로 인테리어 식물로도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가지 끝으로 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나죠. 더운 여름을 지나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지금 시기 가을에 초록 잎새 사이사이에 붉은색 작은 꽃들을 피워주는 식물입니다. 앙증맞게 피어나는 꽃들과 멋진 잎들이 함께하는 느낌 받으실 수 있죠. 마타피아의 예쁜 붉은색 꽃을 감상하셨으니 지금은 초록색 상의 파릇파릇한 식물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사리 농원에 두 종류 있고요. 모두 양치 식물에 속하죠. 양치류의 식물들은요, 밝은 직사, 광상보다는 실내의 간접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요, 설화라는 식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설화 농원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사쿠라가 이렇게 예쁜 분홍빛 꽃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화는요, 시베리아 바위치, 히말라야 바위치라고도 불리는 식물이고요. 인내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설화, 고산지대, 바위 틈이나 작은 감목 사이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개화하는 기간도 길고 이렇게 상록을 유지하면서 가을에 단풍까지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볼거리가 많은 식물에 속하죠. 다음 식물은 휴케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가지 색상의 휴케라를 묶음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휴케라는요, 꽃보다는 독특한 잎의 색상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또 꽃을 대부분이 보잖아요. 그런데 휴케라를 보면 더 깊은 인상을 잎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다양한 잎색과 서로 다른 잎 모양을 가지고 있는 휴케라죠. 다음 식물은 까실숙부쟁이입니다. 까실숙부쟁이 들어보셨을까요? 잎이요, 일반 숙부쟁이에 비해서 조금 크고 표면이 거칠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농원에 작약 입고되어 있습니다. 정원에서 화분에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비교적 키우기 좋은 식물에 속하죠. 뿌리로 배송이 되고 있고요. 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목단과 함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식물이죠. 작약 심기와 번식 방법 등등 키우는 방법은 블로그 링크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 요청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오이엽입니다. 오이엽이 요즘에 꽃대를 많이 머물고 있는데요. 꽃을 피워주면 그 모습이 또 잎과 또 다르게 느낌이 다가와서 아주 예쁘죠. 오이엽이라는 식물의 이름은요, 잎의 모양이 소의 키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키르탄서스라고도 불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백합과의 식물로 남아메리카, 페루, 아르헨티나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한 다년생 굵은 식물이죠. 향기 별꽃의 꽃은 은은한 빛이 돌면서 은은한 향도 있어서 샤프란과 닮았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봄에 꽃이 피고 나서 큰 화분에 옮겨서 관리를 하시면 또 보기 좋아지면서 잘 성장을 해내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오죽수국입니다. 오죽수국은 줄기가 검붉다 하여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수국이라고도 부르죠. 오죽수국과 같은 수국들은요,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꽃의 색상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죽수국만의 특이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검붉은 줄기를 통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묵은둥이 미니 레위시아입니다. 일반 레기위시아에 비해서 작게 피어난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화분에 두어도 잘 어울리죠. 특히 묵은둥이이기 때문에 밑둥이 잘 목질화돼서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벼룩의 울타리입니다. 하얀 색상의 꽃이 피어나는 벼룩의 울타리는요, 산지, 산비탈, 메마른 토지 등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로 생명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건조에도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벼룩의 울타리는 하얀색 꽃이 피어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초겨울에 묽은 줄기와 잎을 단정하게 잘라주시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앵초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농원에는요, 야생화 앵초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인디언 앵초, 토종 앵초, 일본 앵초, 완다 앵초, 돌앵초, 히말라야 앵초, 그리고 해바라기 앵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야생화 앵초는요, 앵초과에 속하는 다년색 꽃 야생화입니다. 앵초라는 이름은 꽃이 마치 벚꽃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벚꽃이면 더 벚꽃에 유사하지만 겹꽃은요 장미나 국화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품종이 다양하게 개량이 되면서 원래의 모습에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개성을 가지게 되었죠. 이 표면은요 공통적으로 주름이 지고 가장자리의 톱니 모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산과 들의 물가나 습지에서 정말 잘 자라나는 느낌 가지고 있죠. 앵초 야생화 햇빛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예쁜 꽃이 피는데 대다수의 화초가 햇빛을 좋아하듯이 앵초꽃도 햇빛을 참 좋아하죠. 양지나 반양지에서 키우면 잘 자라나지만 반그늘 아래에서도 그래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납니다. 한여름에 직사, 광선만 피해 주시면 좋죠. 빛이 식물이 부족하게 되면 웃자람이 생길 수 있고 꽃색도 예쁘지 않게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한데요. 가습을 좋아하진 않지만 건조도 싫어하기 때문에 물을 줄 때에는 신경을 써서 흙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물주기 꿀팁은 물이 부족하면 앵초 자체가 잎이 아래로 처져서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홍화 바람꽃은요 꽃잎의 짙은 분홍과 자줏빛 그리고 진노랑이 수술이 참 조화로운 야생화 되겠죠. 오밀조밀한 꽃을 보고 있으면 앙증맞고 귀엽게 다가옵니다. 다음 식물은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은 농원에 다양한 종류와 사이즈가 들어와 있는데요. 맹문동 약재로도 사용이 되어 온 귀한 식물 중 하나 되겠죠. 또 맹문동의 장점이라 하면 추운 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고 푸르름을 간직하는 식물이라는 거죠. 때문에 정원에서 빠질 수 없는 상록 다년생 초본 식물 되겠습니다. 연중 환경이 맞으면 노란 꽃이 피었다 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화려한 색상의 노란 꽃을 보실 수도 있는 식물입니다. 또 유매의 특징 중 하나가 줄기가 목질화되면서 멋스럽게 늘어지면서 자라나는데 화사하게 피어나는 노란 꽃이 또 매화를 닮아서 엄청 예쁜 느낌도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 담배초입니다. 다른 이름 코페아 이그에나라는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요 작은 감 모양의 꽃이 마치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자리의 모습이 불이 켜진 씨가 담배처럼 보여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꽃이 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보시기 좋습니다. 담배초는요 붉은 꽃은 벌새와 나비에게 매력적인 식물로 꽃과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중품은 이렇게 외목대로 풍성하게 수영을 잡아서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담배초 사이즈는 소품과 중품 있습니다. 꽃의 모양도 독특해서 인기 만점인 식물 중 하나 되겠죠. 다음은 미니 바이올렛 11종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바이올렛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아프리칸 바이올렛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아프리칸 바이올렛, 미니 바이올렛은요 5도 정도에서 적절하게 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냉이 입지 않도록 최저 온도를 신경 써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이올렛 식물들 특징은요 따뜻할 때일수록 성장이 빨라지지만 추워질수록 성장이 느려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 바이올렛은요 올바른 환경을 잘 만들어 주었을 경우 1년 중에 10개월 이상 꽃을 피워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우선 계속해서 꽃을 예쁘게 보시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빛을 조금씩 쬐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사 광선에서는 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나 커튼을 통과한 부드러운 빛이 드는 공간을 마련해서 키워주셔도 너무 좋죠. 잎이 얇아지거나 잎의 줄기가 길어진다는 것은요 빛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면 건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미니 바이올렛을 들이셔서 키우시다가 분갈이는 봄이나 겨울에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구매해서 바로 분갈이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미니 화분처럼 작은 화분에 조금 자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흙은요 상토의 양을 약 70% 정도로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나머지는 배수에 도움이 되는 펄라이트나 마사, 녹소토 등으로 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시면 좋은데요. 이 시기에는요, 찬물이 잎에 닿거나 물이 잎에 닿은 상태로 햇빛을 보게 되면 식물 자체에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면 간수를 해주셔서 예쁘게 키워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물을 준 다음 날에는요, 일액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 부분도 신경 써서 휴지로 톡톡톡 닦아주셔도 좋죠. 일액 현상이라고 하면 일부 키가 작은 식물종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뿌리압에 의해 위쪽으로 상승한 물방울이 잎맥의 끝에서 맺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미니바이올렛 키울 때 가습에 유념해 주시면 좋은데요. 가습으로 뿌리가 질식하지 않도록 화분 속 흙이 마른 후에 물을 주시는 게 좋죠. 이 부분은 사실은 키우는 환경에 따라 가습이 어느 정도에서 올지를 잘 파악해서 나만의 물주기 방법을 찾아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니 바이올렛은요, 공중의 습도는 또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40에서 70%의 습도가 적당한데요. 이는 봄과 가을 정도의 습도이기 때문에 요맘때 미니 바이올렛이 잘 성장하고 꽃도 예쁘게 피워주죠. 겨울에는 습도 유지를 위해서 밀폐된 박스 이용해서 유지하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여름에는 환기와 통풍에 신경 써주시면서 화분을 이용할 때 미니 화분을 이용해 주시면 가습하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올렛은 주기적으로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주시면 꽃들이 더 힘을 받아서 잘 성장을 합니다. 분갈이 할 때 여러 가지 흙을 혼합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00% 상토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상토와 펄라이트를 약간 조합을 하면 딱 좋더라고요. 상토, 펄라이트 2대1 정도 섞어서 혼합해서 분갈이를 해줍니다. 영양제에 대해서는요, 알비료나 개화 촉진제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비료를 사용하는 건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비료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너무 과한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1년에 두세 번씩 분갈이 해주시면서 이 뿌리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뿌리 정리를 진행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또 꽃이 피고 질 때쯤 시든 꽃과 지저분한 잎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목단, 모란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도금입니다. 도금은요, 자태가 매우 우아하고 섬세한 느낌 가지고 있고요. 두 가지 색상이 피어나는 모란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목단 품종의 꽃의 왕이라고 불리는 화왕인데요. 붉은색과 적자색 사이에 색감이 꽉 찬 듯하게 자라나는 색감 가지고 있습니다. 무균절유는요, 먹물에 젖은 듯한 깊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검 붉은색의 진한 느낌, 꽃이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한 품종입니다. 황가는 색감이 은은한 노란색으로 꽃을 피워줍니다. 예로부터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또 불리는 목단 중에 인기 높은 품종이죠. 설형도화는 연한 분홍 색상으로 귀엽게 피어납니다. 상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보여줍니다. 성장 속도는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모습을 잘 감상하실 수 있는 나무입니다. 잎과 가지가 빽빽하게 잘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습기가 많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성장합니다. 논양나무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고산 보시면 정상 부근의 바위 틈에 잘 자라나는 상록 침엽수 되겠습니다. 원줄기는 땅을 기거나 바위 밑으로 쳐져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줄기는 비스듬히 나는 늑진 가지고 있는 논양나무였습니다.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농원에는 소품과 10cm 소품과 15cm 중품 이렇게 두 종류 있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는요, 꽃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때문에 시든 꽃은 바로바로 제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되겠습니다. 가을, 겨울부터 가장 많이 찾기 시작하는 야생화 중 하나 되겠죠.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헬레보러스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품종 정말 다양한데 꽃을 보게 되면요,
혹꽃이 피어나는 경우 이름에 싱글이 붙는 경우가 많고요. 반겹꽃이 피어나는 경우 이름에 아네모네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한 겹이 더 있는 경우를 반겹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겹꽃이다 하면 더블이라는 글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다가 아네모네가 붙어 있으면 반겹꽃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블이 붙어 있으면 겹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의 가격이 다른 식물에 비해 비싸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직 배양이나 아니면 실생에서 개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농원의 크리스마스 로즈 비롯해서 앵초, 다양한 야생화 개수별로 다양하게 세일 들어가고 있으니 좋은 기회에 들이셔서 예쁜 크리스마스 로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겨울철 로즈 월동보다는 여름철에도 역시 신경을 약간씩 써주셔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관리가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약간은 게으르게 관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팁을 꼽아보자면 겨울에는 따뜻하면서 여름에는 약간 서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름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여름도 충분히 습하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철에는요, 약간의 관심은 접어두고 이렇게 뜨거우니까 물을 자주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발레리나 앵초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입고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품종마다 색감과 화려함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취향을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발레리나 앵초는요, 밝은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여름철에 직사, 광선에 직접 노출이 되면 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서 약간은 그늘진 공간 혹은 간접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는 선호하는 토양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배수가 잘 된다 함은 물을 주시고 물이 고이지 않게 토양에 잘 흡수가 돼서 화분 밑으로 물이 잘 빠져나오는 토양을 말하죠. 발레리나 앵초는요, 겨울철에는요, 당연히 여름철보다 물 주는 속도를 조금은 늦춰주셔도 되겠습니다. 겉흙을 한번 만져보시고요. 토양이 습하다고 느껴지시면 물을 주시지 마시고 흙이 말랐다 생각해 주시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앵초과의 식물들은요, 꽃을 피워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물을 주시고 나서 통풍도 잘 시켜주시면 또 좋죠. 발레리나 앵초를 비롯한 앵초과의 식물들은요, 건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습기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너무나 도움될 것 같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를 키우다 보면 잎이 지면에 닿을 정도로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잎은 잘라주거나 떼어내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그 위에 얇은 흙으로 덮어주시면 후에 더 많은 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크리스마스 로즈 비롯한 발레리나 앵초 역시 농원에서 매년 키우는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자라나는 계절에 걸쳐서 예쁜 꽃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 식물 같습니다. 또 발레리나 앵초는요, 원산지가 유럽인데 개울이나 늪의 정원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또 반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성장을 하죠. 약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습연한 환경에서도 이상적으로 잘 성장합니다. 습하고 태비가 풍부한 흙을 선호하는 특징 역시 있죠. 발레리나 앵초와 더불어
프리티 폴리앵초 딥 라일락 색상과 트로피칼 색상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색감이 정말 화려하고 겹꽃으로 피어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발레리나 앵초 꽃을 보시면 드실 수 있는 생각이 확실히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꽃이 정말 꽃 중에 꽃처럼 생겼다는 느낌 역시 받을 수 있죠. 프리티 폴리앵초 버건디 색상은요, 깊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초는 사실 꽃도 아름답지만 예로부터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베토니 석자마 스타키스 되겠습니다. 보랏빛 꽃을 보여주는 식물로 꿀풀과에 속하고 내한성이 정말 강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영하 35도까지도 월동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개화는요 5월부터 6월 사이에 개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야생화 보여드릴게요. 자주색 꽃을 피워주고요. 가지가 갈라지지 않고 곱게 고주선 모양이 방망이 같다 하여 자주꽃방망이라고 불리는 야생화입니다. 키는 100cm 내외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키가 너무 커지면 약간 늘어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돌단풍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바위 틈에서 잘 자라나서 앞에 돌자가 붙었고요. 잎 모양이 손바닥을 모양으로 갈라지는데 단풍나무와 또 유사해서 단풍이라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의 모양도 매우 독특하게 피어나죠. 다음은요, 자엽 펜스테몬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재를 해주시고 있는 야생화 중 하나인데요. 자엽 펜스테몬은요, 검붉은색 줄기와 잎이 아름다워서 색상이 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위와 건조 모두 강한 야생화 되겠죠. 대부분 할미꽃이 붉은 색상 혹은 보라 색상을 띠는데 노란 할미꽃은요, 흔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우리나라의 특산종 야생화 벌개미치 되겠습니다. 개미치라는 식물은요, 꽃대에 개미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작은 털이 있다라고 하여 치종류라 불리었고요. 벌개미치는 벌판에서 잘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벌개미치라고 불렸습니다. 키는 60cm 정도로 성장하고요. 연보라 색상 꽃을 여름부터 가을까지 보여주게 되는 야생화입니다. 다음 식물은 노루기입니다. 노루기의 꽃을 보게 되면 숲의 기공자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알 수 있듯이 매우 고고하고 아름답게 피어난다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노루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등에 분포하면서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놓치지 않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다음 야생화 부처손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손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약재로도 사용이 되는 매우 이로운 식물인데요. 약재로 사용이 될 때는 건백이라고 해서 성질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원의 터리풀은요,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자주 색상과 분홍색 두 가지입니다. 터리풀은요, 꽃을 보시면 작고 촘촘한 꽃들이 마치 먼지털이처럼 예쁘게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을 보시면 구름같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보치나는요, 잘만 하면 봄부터 가을까지도 꽃을 보여주죠. 티보치나는요, 보라 색깔 꽃이 물씬 피어나게 됩니다. 남미 브라질이 고향인 식물이죠. 목노보단 중품도 보여드릴게요. 목노보단 중품은요, 이렇게 헛꽃으로 피어나는데 별과 같은 모습을 한 꽃을 계속해서 피워줍니다. 꽃이 많이 피어나는 다화성 식물에 속하죠. 목노보단 가을에 이렇게 개화를 시작하면 별이 수놓은 듯한 모습을 예쁘게 연신 보여줍니다. 줄기 역시 붉은 색상을 띠는데요. 초록 색상의 잎과 대비되는 모습이 아름답죠. 원종 시크라멘 역시 무한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8,000원 원종 시크라멘은요, 색상이 랜덤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원종 시크라멘은 이파리도 매우 작고 독특한 무늬가 있는데 그것이 참 매력적이죠. 꽃도 예뻐요. 성장이 약간은 느리기 때문에 기다림을 즐기는 마음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행복하게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원종 시크라멘 여름에는요, 낙엽이 지고 휴면했다가 시원해지면 이렇게 잎
잎이 나오는 생육 주기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식물입니다. 직강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밝은 간접강을 좋아합니다. 다음 식물 크리핑 로즈마리 되겠습니다. 우리는 로즈마리를 보통 향으로 기억을 해왔는데 이렇게 꽃을 실물을 보니까 기분이 또 남다르고 좋죠. 일반 로즈마리 품종과 달리 가지가 많고 옆으로 늘어져 자라나는 것이 수영적인 특징 되겠습니다. 보통은 초봄부터 꽃을 피워내는데요. 실내에서 관리 잘 해주면 연중 계속해서 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